거듭제곱근은 누굴까? 그 점에 좌표는 교점 좌표가 빵인가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A가 빵이었을 때는 거듭제곱근의 값은 빵입니다. 이제 짝수였을 때 하려고요. 짝수일 때는 홀수일 때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 짝수일 때는 홀수일 때보다 좀 쉬운 것 같은데 요것만 배우면 거듭제곱근은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은데? n값이 짝수였을 때 y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모두 다 그냥 포물선처럼 생겼습니다. 뭐 2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6차 함수가 됐든지 간에 x의 n승이라고 한다면 싹 다 짝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한다면 근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두 개 있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실근의 값은 여기가 n제곱근 a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고요. 그렇다면 n값이 짝수였을 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 a의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인가요? 하지만 a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a가 음수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싹 다 허근이라는 얘기네.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값이 짝수인데 a가 음수였을 때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허근만 n개에 있습니다. 하지만 n값이 빵이 됐을 때는 실근의 값이 누구죠? n값이 빵이었을 때는 교점의 좌표의 값이 0에서만 교점이 발생하네. 그래서 실근의 값은 0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대응하는 거거든. 이 표가 머릿속에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쌤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처음에 배우는데 엄청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야, 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뭐 그럴듯한 거 같고 뭐, 문제는 풀겠는데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막 헷갈려서 요게 지금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딱 들어올 때까지 난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번 스스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여러 번 생각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거든. 선생님이 좀 너희들한테 설명했던 거 그대로 직접 스스로 해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짝꿍, 학교에 있는 짝꿍, 고등수학 상도 하도 안 배운 친구한테 설명해봐. 걔를 납득시켜. 그러면은 걔 설명해주면서 걔 납득되게끔 하면서 내 머릿속에 생각도 정리가 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게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한다면 선생님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죠? 네, 이런 거 설명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법칙은 설명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무턱대고 거듭제곱부터 체계 구성과 상관없이 거듭제곱권을 싹 다 정리해버렸네. 자, 첫 번째 지수법칙 모르지 않죠? 더하기 값, 곱하기 값은 더하기 알고 있습니다. 괄호치고 거듭제곱을 할 때는 곱하기도 알고 있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만 언급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나누기의 값은 지수를 뺄 건데 일반적으로 앞에 숫자가 컸을 때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거랑 이게 똑같았을 때에는 똑같은 숫자로 나누기 했으니까 1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n의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뺐을 때 지수에 있는 값이 빵인가요? 그래서 a의 빵생의 값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a의 빵생의 값 1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써있다. 미세값 a의 값은 절대로 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렇지? 뭐 만약에 3의 영승의 값이면 그 값은 1이 확실한 것 같아. 2의 영승의 값도 1인 게 확실한 것 같아. 다만 1의 영승의 값은 누구지? 그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뭐만 조심하라고? 빵일 때만 조심하라고? 그럼 빵의 빵승의 값은 뭐길래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빵의 빵승의 값이 뭘까? 니네가 생각하는 빵의 빵승은 뭐인 것 같아? 이건 정의되지 않아.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분수로 치자면 부모의 빵 있는 숫자를 정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부모가 빵 있는 숫자를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0의 영승의 값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래서 0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0의 영승의 값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1을 엄청 많이 거듭제곱하면 뭐가 될까? 1을 죽는 그날까지 거듭제곱하면 뭐가 될까?
그래도 1이겠지? 언제나 1이겠지? 1의 거듭제곱 언제나 1이니까. 그런데 1보다 살짝 큰 거 있잖아. 0이 한 100만 개 있어. 0이 한 100만 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어. 이거 1에 엄청 가까운 거 아니야? 1.000000000 0이 한 100만 개 있는 다음에 1이 있어. 그럼 1이랑 엄청 가까운 숫자잖아. 그걸 무진장 많이 곱하면 뭐가 될까? 상상할 수 있어? 뭐 이거나 똑같지 않을까? 1에서 그러니까 숫자 1을 거듭제곱하면 1인 건 알아? 엄청 많이 거듭제곱하면? 근데 1보다 정말 눈곱만큼 큰 숫자를 거듭제곱하게 되면은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1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수미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아니라며.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아니야? 왜? 2랑 2랑 곱하면 4가 되는지 계속 커지겠죠. 한없이 무진장 많이 커진다. 엄청나게 많이 커진다고?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실은 1은 아니야. 1은 아닌데 대충 이런 숫자로 되거든? 2.7 정도 되는 숫자에 가까워지거든? 이상하지? 그 이상한데. 2.7에 가까운 숫자 되지 결코 그 이상의 숫자 나오지 않아.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건데 암튼 우리가 0의 0승 같은 숫자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0의 0승의 값은 그래도 우리가 다루지 않아. 0만 빼고 A의 0승의 값은 무조건 1이라고 얘기할 거야. 0의 0승은 부모와 0인 것처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표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의 제곱의 값을 A의 5승으로 나누게 한다면 그냥 빼기만 할 거야. 빼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그 녀석의 값은 A의 5승분의 A의 제곱의 값은 약분하면 뭐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이 있으면 A의 3승분의 1로 쓸 수 있는 것 같아.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새롭습니다.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승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마이너스의 역할은 역수의 값을 역할하는 것 같고요. A의 빵승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은 1이라고만 계산하는 이것만 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나누기는 싹 다 빼서 계산할 겁니다. 거듭제곱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보통 너희가 참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입센 수학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거든? 이런 문제만 거의 한 20문제 정도 있을 거야. 자,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서 이 책은 함수 정도로 지금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억에서는 27의 세제곱권은 세제곱권 27이다 라고 한다면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밑줄 친 게 의미하는 건 이런 의미야. 어떤 숫자를 3번 곱해가지고 27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야. 27의 세제곱권은 누구를 3번 곱해 27 나와? 이런 질문인데 그런데 이 3차 방식은 근이 몇 개 있다고? 3개. 3개면 3개라고 설명해야지. 근데 하나만 설명했잖아.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7의 세제곱권 중에 실수인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참이었을 건데 그 실수인 것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3개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권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나요? 그럼 있나요? 마이너스. 그러네. 마이너스 3이네. 그게 세제곱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으로 존재하나요? 이것도 틀린 거네.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81의 4제곱권이 의미하는 거는 4번 곱해서 81 나오는 숫자를 다 구하라는 얘기지. 실수인 것만 쓰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4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2개만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럼 답은 이거밖에 없겠네. 4제곱근 81의 개념은 자, 제곱근 4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지? 제곱근 3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다고? 3의 양의 거듭 제곱근이었다고? 근데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게 바로.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루트 3의 값을 얘기했던 것처럼 4제곱근 8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그냥 이걸 얘기한 거야. 요거 읽은 거거든 요거. 그래서 3의 4승의 값을 바깥쪽에서 4분의 1승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3 하나만 나오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글이 먼저 있는 거듭제곱근 3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 3은 루트 3이었던 것처럼 4제곱근 81의 값은 정말 이 4제곱근 80을 읽어서 발음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쌤은 모든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분수화시켜서 계산하는 게 익숙한 편이거든.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6개가 있는데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지수법칙하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은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6개의 공식을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 잘 사용하진 않지만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바로 속에 있는 게 a의 n분의 1승이고 그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n승했더니 그 결과값은 a인 거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언급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mn의 값은 2 이상의 정수인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n제곱근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 녀석의 n승을 하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 이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 n제곱근 2에 n승의 값이 있으면 이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뭐겠어?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까는 하민이가 살짝 눈이 아까 흐리멍텅했는데 지금은 유나가 빛이 살짝 자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내가 지금 바란 건 어떤 걸 바랬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당신들 대가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서 선생님이 질문의 의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뭔가 상황이 달라지나? n값이 홀짝일 때 뭐가 달라지나?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 걸 빨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가리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놀라운 습관이 있어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세제곱근 속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음수의 값을 지금 삼승하는 거네. 음수를 세 번 곱하면 뭐가 되는데? 음수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야? 그럼 어차피 이 녀석의 값 2가 될 것 같은데 2의 3분의 1승의 3승이니까? 그럼 지금은 n값이 3이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n값이 4가 됐을 때는 아까 전에 뭐였지? n이란 값이 짝수고 a라고 하는 값이 음수였을 때는 실수인 x의 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냐면 교점이 없었으니까 실근이 없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음수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숫자를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표기는 허용되지 않아. 그러면 질문이 나올 때는 오로지 질문이 여기서는 n값이 홀수일 때만 우리 보고 풀라고 하겠네? n값이 홀수였을 때 마이너스가 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할 거고 그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2인 거겠네? 내 말 납득하시나요? 근데 가볍게 배우고 나서 질문은 조금 변형한 것들을 계속 너희들한테 틀리게끔 만들어서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 학교 시험도 애들이 항상 헷갈려하기 때문에 실수할 만한 걸 또 시험에 출제. 그래서 위치만 살짝 바꿔볼 생각이거든, 위치만. n이라고 하는 걸 위치만 좀 바꿔볼게요. n제곱근 a의 n승의 값은 누굴까? a일까?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거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그냥 a라고 쓰면 돼. 봐봐. 여기에 2면 2라고 쓴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냥 마이너스 1라고 쓴 거잖아. 그래서 n이라는 값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n값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a는 a라고 쓰면 되거든? 그런데 니네 이미 해봤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이런 거 해봤다? 이거 뭐였어? 마이너스. 넌 중학교 3학년을 엉터리로 보낸 거야. 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랑 고등수학 상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아서 a 값이 양수값이었을 때는 a라고 쓰는 거 배웠고요.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a로 쓰는 거를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자, 지금이 이거죠. 그래서 음수값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2라고 쓰겠다고요. 음수니까 절대값 2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걸 참고한다면 자, 선생님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었거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누굴까요? 예, 고분의 1. 아니야, 이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쉬운 걸 어렵게 공부하게 돼. 넌 이미 착오가 발생했어, 지금 뇌가.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머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 어떻게 이걸 9분의 1승이라고 생각하지? 루트가 3분의 1승이고 이거는 3승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9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너 그러면은 너 이제 힘들다니까? 집중해서 스스로 헷갈림을 방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헷갈려버리면 어떻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버려. 자,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네, 홀수승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홀수가 분모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3승의 3분의 1승 2가 될 거야. 하지만 4제곱근 속에 마이너스 2의 4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이 녀석은 존재할 수 있는 숫자로 존재할 수 없는 숫자라고. 짝수의 거듭제곱근 속에서 음수는 존재할 수 없어. 이건 실수의 값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런 표기는 할 수 없는 표기고 이런 녀석에 대해서 아까 전에 4승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 하여튼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의 4승이 연산 순서가 빠르거든. 마이너스를 4번 곱한 건 플러스 16이잖아. 16의 4제곱근이기 때문에 뭐란 얘기야? 네, 이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요점은 이거 같은데? 지금 쌤이 얘기한 거는 결국 미안합니다. 내가 소리를 해놓고 수업을 들어왔네. 자, 여기서는 n이라는 값이 홀수였을 때는 a로만 쓰면 돼. 하지만 n이라는 값이 짝수였을 때는 절대값 쉬운 값을 얘기해야 돼. 그게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 n값이 2였을 때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꿔 생각했잖아. n값이 2였을 때는 절대값 쉬워서 생각했고요. n값이 3이나 3이나 5나 7 홀수면 a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n제곱근 a의 n승이라고 나오는 질문도 꽤 많이 나오고 n제곱근 a의 n승에 대해서 질문이 꽤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성의 없이 푸는 순간 이거는 많이 풀고 적게 풀고를 떠나서 항상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풀 때 좀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한 파트야. 근데 그게 초반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아주 순조롭고 초반에 무성의하게 풀어서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는 애들은 영원히 힘들어. 그게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스스로 문제 풀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두 번째 거 설명하는 중인데 두 번째 건 쌤은 거의 대부분 산수할 때 싹 다 지수의 값으로 바꾸거든. 앞에 건 A의 n분의 1승이고 뒤에 거는 B의 n분의 1승이기 때문에 A, B 전체 n분의 1승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n제곱근 AB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수의 값으로 분수를 거듭제곱의 값을 다 지수의 걸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분수 형태로.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잠시만. n제곱근 a의 값이면은 a의 n분의 1승이죠?
분자에 있는 값은 A의 n분의 1승이고요. 분모에 있는 값은 B의 n분의 1승입니다. 공통되는 거 묶어가지고 바깥쪽 묶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n제곱근 B분의 A고 문제 풀 때 이것도 그냥 바로 하는 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둘 다 똑같이 n제곱근이면. 그 다음이 네 번째 거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m이라는 값이 속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고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운 거는 A의 값이 양수일 때만 자유로워. A가 음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A가 음수일 때는 왔다 갔다, M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속에 있는 건 A의 n분의 1승이고 바깥쪽에 m승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고 이렇게 표기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n제곱근 A 전체 m승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의 m승의 n제곱근인가요? 이 두 녀석의 값이 똑같다는 내용은 A가 양수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거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녀석은 선생님 좀 수업하면서 니네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인지 죽어있는 눈빛인지 확인하면서 수업하고 있거든? 함이 지금 살짝 의심스러워. 집중력이 이제 살짝 떨어지면 눈이 흐려지거든? 자, 다섯 번째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A의 n분의 1승이고요. 그 바깥쪽에 n분의 1승도 있는 거죠. 제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 곱하기 처리했고요. 다시 녀석의 값을 mn 제곱근 A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근데 바로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 이렇게 바로 계산하게 되면 이건 실수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이건 바로 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것도 그냥 분수꼴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A의 np승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거듭제곱근 np분의 1승인가요? 따라서 A의 np분의 np승이고 약분했던 A의 n분의 m승입니다. 그래서 A의 m승의 바깥쪽에 n분의 1승? 근데 이런 것들 바로 뭐 공통되는 거 있으면 약분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4제곱근 A 6승이 있다고 쳐볼게. 이러면 약분하자고? 약분해서 뭐라고 쓰자고? 이렇게 쓰자고? 근데 2는 생략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루트 A의 3승인 거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2의 값을 안 써야 되는데 쓴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수로 만든 다음에 푸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계산한 속도는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 내 말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그래서 분수로 바꾼 지수의 값을 지수의 값으로 지금 분수의 꼴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모든 문제 풀 때 안전한 편입니다. 근데 글쎄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바로바로 계산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거든. 자, 다음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말을 빨리 하면 집중력이 더 좋아질까? 선생님 지금보다 1.5배 빠르게 수업할 수 있는데 지금이 빠르다고? 에이씨 그건 아니다. 아까 전에 예전에 선생님 불과 몇 년 전에는 수업을 랩하듯이 했었거든? 우리 학원 카페 옛날 수업했던 거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어. 옛날에는 다 수업을 다 랩하듯이 엄청 수학을 애들이 너무 아웃사이더 같이 빨리 하는데 말을. 근데 그때도 애들이 잘 따라왔는데 아까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추석 때 못 왔다고 메론 사가지고 왔더라. 아까 점심에 하양대를 갔는데 청천중학교 나온 하양대가 나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빨리 했을 때 선생님 수업은 빨라야지 집중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까. 한 번만 해주라고? 자, 앞에 있는 건 4제곱근, 뒤에 것도 4제곱근이죠? 앞에 거는 4의 4분의 1승이고 뒤에 건 64의 4분의 1승이잖아. 공통되는 거 묶으려고요. 묶었더니 이게 4 곱하기 64가 256인가? 그게 4분의 1승입니다. 256, 2의 8승입니다. 2의 8승에 4분의 1승이니까 2의 제곱인가요? 따라서 이 값은 4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 귀로 들으셨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 걸 그랬어요. 자, 앞에 거는 4의 4분의 1승. 뒤에 건 64의 4분의 1승 묶어 쓰려고요. 그러면 묶었을 때부터 그냥 4의 4승을 묶어 써버릴까? 4가 한 개, 4가 3개니까? 그럼 4하고 4분의 1 없어지면 4인가요? 자,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바로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 한동안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값은 10의 3분의 1승, 분자의 값은 0.01의 3분의 1승입니다. 둘 다 3분의 1승이니까 묶어줄 수 있는데 0.01을 10으로 나눠주면 누구지? 이건가? 근데 이 밑에 있는 숫자가 0.1의 3승인가요? 그 외 바깥쪽에 3분의 1 쓰니까 이건 결과가 0.1이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 바로 할 수 있나? 누구야? 7의 5분의 1승 바깥쪽에 몇 승이라고요? 그래, 7의 제곱이에요? 네.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그 다음 거는 256이라는 숫자의 바깥쪽에 4분의 1승이 있고 그 바깥쪽에 루트의 값은 몇 승이죠? 2분의 1승? 그럼 8분의 1승인데 속일게 2의 8승이잖아. 2의 8승에 8분의 1승이어서 2가 답이네요. 16에 루트에 또 루트가 있습니다. 16이라는 숫자 2분의 1승 바깥쪽에 또 2분의 1승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4라고 하는 숫자에 2분의 1승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바깥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2의 4승에 4분의 1승? 앞에 건 2인가요? 뒤에 거는 2의 6승에 6분의 1승. 그래서 이것도 인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는 3의 몇 승이라고 쓰면 좋을까? 한 번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6분의 2. 약분했어요. 앞에 건 3의 3분의 2. 뒤에 거는 3분의 1. 따라 답이 3이에요. 자, 무난하게 이해되는 거 맞죠? 네. 이건 하기 싫어요. 바로 다음 문제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대로 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쌤이 지금보다 스피드를 올리지 않으면 하루에 한 챕터씩 진도를 끝내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어. 하루에 한 챕터를 끝내야지 충분히 이틀 동안 괴로울 건데 이러면 너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거든? 3이잖아요. 에이, 니네 이제 중3 아니라고 봐야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1이잖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선생님 삶 중에서 너희 나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열려요? 거기 열려요. 그 막혀있어. 네, 거기 칠판 세워놨어. 네, 거기로 나가고 싶어서요? 옛날 강의실 2개였는데 따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고3이 너무 많아가지고 텄어. 강의실에 애들이 못 들어와서. 18명 들어올 강의실 필요했는데 다 강의실 쪼개박 쪼개박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부셨어. 업자 부르면 100만 원 달라고 하길래 내가 혼자 부숴가지고 내가 다 버렸어. 업자 불렀으면 벽지도 해줬을 건데. 그때 이제 한 강의실 7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 2개였던 거야. 칠판 여기 있고.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다 지수꼴로 바꿔서 풀려고 했거든? 첫 번째 게 81의 몇 승인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2분의 1승이 2분의 1승이니까? 4분의 1승.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나 봐. 뒤에 건 256이 2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니까. 네. 여기서 또 속도 올려도 되겠네. 뒤에 있는 건 4의 6분의 1승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는 곱하기고 뒤에 건 나누기거든? 앞에 거 곱하기 먼저 처리합시다. 3의 4승이니까 3인가요? 네. 뒤에 거는 4의 4승인가? 그거를 갖다 이걸로 나누기 하라는데?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제? 근데 좀 어떤 거? 256. 256에 6분의 1인데 선생님 4분의 1이라고 썼다고? 네, 그랬네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4의 몇 승이지? 4의 이거는 4승이었으니까 4의 4승 256 아닌가? 6분의 4라고 쓸까? 네. 그럼 나누기 하면 빼기로 처리할 거잖아. 나누기 값은 빼기 값이니까 4의 몇 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건 3인데 뒤에 거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속도를 조금만 올립시다. 243은 3의 5승이야. 그럼 첫 번째 건 3의 몇 승이죠? 두 번째 녀석의 값은 18이라는 숫자는 여기인데 18은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18의 값은 2의 1승, 3의 제곱이어서 거기에 바깥쪽에 3분의 1승. 나누기 36의 6분의 1승인가요?
36의 6분의 1승인데 36도 2 곱하기 2 아니야? 2 곱하기 3? 2가 2개, 3이 2개? 그럼 3의 거듭제곱 따로 2의 거듭제곱 따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건 2의 몇 승이죠? 2의 3분의 1승? 뒤에 건 2의 3분의 1승? 두 개는 나누기 하면 지워지겠네. 그럼 3의 거듭제곱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3의 3분의 5승, 두 번째 건 3의 3분의 2승, 마지막 건 3의 3분의 그럼 3의 몇 승이라고요? 네, 더하기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처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부모부터 계산할 생각이거든. 자, 첫 번째 부모는 A의 몇 승이야? A의 3분의 1승 있고 바깥쪽에 4분의 1승도 또 있죠. 그럼 A의 12분의 1승인가요? 분자의 값은 A의 몇 승이죠? 그다음 두 번째 분수의 부모는 A의 분자의 값은 A의 세 번째 건 A의 20분의 1승이고 분자의 값은 A의 15분의 1승인가요? 약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답이 빵인가요? 네, 당당하게 빵이라고 쓴 애들이 많아서 얘기했습니다. 잔소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서 푸는 걸 선생님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끊어서 풀려고 하는데 첫 번째 A의 값은 거듭제곱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A의 값은 거듭제곱근 2개, 세 번째 A는 거듭제곱근이 3개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거는 A의 몇 승이에요? 두 번째 거는 A의 2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 또 있는 거네. 세 번째 거는 A의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 있고 바깥쪽에 3분의 1이 또 있네요. 네, 12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값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하면 되죠? 12로 통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2분의 4 더하기. 맞겠나요? 그럼 A의 12분의 7인가요? 객관식 보기에서 보통 이런 녀석의 값을 써놓으면 참 좋은데 구태 이렇게 바꾼 것 중에 답을 쓰라는 바보들이 가끔 있거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된 걸 객관식 보기 찾으라는 사람 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것만 찾으면 되면 참 좋겠는데 객관식 보기 중에다 이것만 써놓고 고르라고 하거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A의 0승의 값이 1인 거 알고 있고요. A의 마이너스 N승의 값도 A의 N승분의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 은 역수를 취한다고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 2의 마이너스 5승인데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은 역수를 취하자고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만났을 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역수만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없으면 역수입니다. 지수법칙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수학교육과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야, 지수법칙은 여기는 지수의 값이 mn이라고 하는 지수의 값들 있잖아. 이런 지수의 값들이 자연수일 때 증명을 따로 해줘. 수업 시간에. 그 정수일 때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따로 증명해주고 유리수일 때도 따로 증명해주고 실수일 때도 따로 증명해줘. 그리고 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지수법칙은 성립한다고 가르쳐. 이렇게 대학 때 그렇게 배우거든. 근데 그렇게 수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수들이 쌤은 거기에 굉장히 큰 반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 아무 쓸모없는데. 지수법칙은 mn의 자리에 어떤 실수가 있든지 지수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증명한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지수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은 정직하게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칠 겁니다. 다 일일이 다 증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자, A의 n분의 m승의 값을 정의할 때 이렇게 바꾸라는데 우린 이미 잘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까 해봤잖아. A의 12분의 7승의 값이 있으면 분모에 있는 값은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에 있는 값은 속에서 거듭제곱을 하는 거죠. 자, A의 n분의 1승의 값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지수법칙 유리수일 때 증명한 파트가 있고요. 이 책은 또 유리수일 때 문제, 실수일 때 문제를 구분해서 문제를 놔두긴 했습니다. 하은이가 지금 쉬는 시간을 갖자라고 눈치를 주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하민이 오늘 첫날도 선생님 되게 친절하게 수업했잖아. 유나 와서 지금 친절하게 수업하는 거야, 오늘, 모처럼. 유나, 원래 선생님 이런 분위기로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냉정하고 착한 사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유나의 첫 등장으로 인해서 약간 착한 척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겠습니다. 분모 있는 값은 A의 몇 승인가요? 분자의 값은 첫 번째 건 A의 4분의 3승, 두 번째 건 A 6분의 1승입니다. 따라서 쓰는 김에 싹 다 통분해서 계산하면 어떨까? 쌤은 뭘로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12로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12분의 6분의 1은 분모 있는 나누기 값은 빼기인데 12분의? 네. 그랬더니 A의 몇 승이죠? 네. 그래서 답이 저 새끼들이 오자마자 쳐놀고 있네.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루트 속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자. 루트 속에 거는 앞에 있는 게 A의 몇 승이에요? A의 제곱에 2분의 1승 있잖아. A 1승?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면 절대값 씌웠을 건데 양수라고 하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되겠네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A의 3분의 1승으로 나누기라며. 그럼 A 몇 승이 되는 건데? B의 값은 2분의 1승이었는데 뒤에 거는 B의 값에 앞에 건 B의 2분의 1승인데 뒤에 건 B의 3분의 2승? 그럼 2분의 1에서 3분의 2 빼야 되잖아. 2분의 1 빼기 3분의 2. 원래 2분의 1 빼기 3분의 2 물어보면 즉각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어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네, 아주 빠른 속도에서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값은 분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분모로 보내려고요. 분모로 보내면은 루트까지 이제 요거까지 계산하려고 이제 없애려고. B의 몇 승이에요? 네, 12분의 1승이죠? 네. 그 다음 분자의 값은 뭘로 바뀌죠? 이야, 이렇게 답을 쓰려고 하니까 별로 안 예쁜데? 근데 최대한 객관식에서 이쁘게 만드세요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이쁘게 만들십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쓰라면 뭐 이런 것도 객관식 보기에 찾을 수는 있긴 하겠다. 하지만 구태여 바꾸는 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에서 내비둘 걸 그랬나?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객관식 보기에 똑같은 걸 찾는 게 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주관식으로 이렇게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변형해서 답을 찾는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쉬운 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살짝 어려운 걸 하는 모양이야.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쯤에서?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에 따르면은 선생님 담배 냄새 날까 무섭다. 담배 냄새 많이 나요? 원래 흡연자들은 담배 냄새 잘 못 느끼는데. 자,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 첫 번째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개 곱하면 누가 될까요? 합차를 통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까요? 이해되신 거 맞죠? 다시 이거 두 개 곱한 건 뭐가 될까요? 네, 둘 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B가 되겠죠? 이건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설명하고 나서 다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A-B의 값이랑 앞에 걸 제곱한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뒤에 걸 제곱한 걸 곱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가 되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을 앞에 거 3승, 뒤에 거 3승 한 다음에 가운데 보면 두 개짜리 가운데 그걸 쓰라는 얘기지? 결과가 뭐라고요? A 마이너스 네, 답은 A-B가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얼마든지 이걸 변형한 것들은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의 3분의 2승 플러스 A의 3분의 1승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A-B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승인 것 같은데? 아, 이거야? 네. 그런데 A의 3분의 2승, B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2승. 가운데 보면 바꾸려고 하거든?
이게 뭐가 될지 맞춰주세요. 왜 못 맞추지?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곱셈 공식 외우고 있는 거 맞죠? 자, 이게 누구예요? A의 제곱 Y 네,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것만 확인하고 싶었거든. 이게 부호를 많이 헷갈리는 파트거든. 가운데 보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마지막 B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요거 체크하려고 선생님 질문을 던진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지금. 공식들 모르나 봐요. 아니, 그럼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시험 보면 되겠네요. 얘만 누구만? 안다고 했으니까. 자, 약간 유치한 것들에 대한 산수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 주어진 건 4라고 하는 숫자를 준 것 같아. 4를 준 다음에 밑에 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건 1승 마이너스 1승 이건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입니다. 그런데 밑줄 친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제곱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앞에 거 제곱하면 A, 가운데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 곱한 건 1, 마지막은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나요? 그러니까 뒤에다 뭘 하자고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앞에 거 지금 A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인데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 이거는? 밑줄 친 걸 가지고 이걸 좀 구하라고 하잖아. 또한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사용할 것 같은데? 앞에 거 삼성한 거고 또 뒤에 거 삼성한 거잖아. 그럼 이 공식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1 공식 있지 않아요? 이 공식이 뭔데요? x 마이너스 x분의 1 3승에서 뭐 해야 되는데? 플러스 3 곱하기 이게 공식이었나요? 이거 써먹으라는 것 같아. 그럼 써먹어 봅시다. a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3승한 값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거기다 4만 대입했더니 앞에 건 64, 뒤에 건 12? 64 더하기 11을 못하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우린 이미 숫자의 대소관계 비교할 때 거듭제곱 해가지고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해봤어. 루트와 있는 값들에 대해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둘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뭐 누가 더 큰지를 따졌던 것 같거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지수를 분수의 꼴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3의 4분의 1승이고 두 번째 건 2의 3분의 1승, 세 번째 건 6의 6분의 1승인데 세 개 숫자의 대소관계 따지려고 봤더니 지수에 있는 값이 분수기 때문에 대소관계 따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대소관계는 양수의 값들이었을 때 거듭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거듭 제곱을 없앴을 때도 대소관계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수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개 숫자를 대소관계를 문제와 비교하라고 얘기했지만 거듭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셋 다 모두 몇 승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분모에 있는 분수의 값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싹 다 12승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12승 했더니 제일 첫 번째 건 3의 3승, 두 번째 건 2의 4승, 세 번째 건 6의 제곱인가요? 각각 이 숫자들의 대소관계만 따짐으로써 원래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누구라고요? 제일 큰 건 6제곱근 6인가요? 두 번째가 4제곱근 3? 마지막이 3제곱근 2의 값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대소관계 따질 때는 우리가 변화를 준 숫자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따져서 결론 지은 애들은 다 틀렸다고 빵점 처리합니다. 원래 숫자 3개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숫자 3개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언급해줘야지만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수법칙이 실수였을 때 증명하는 파트가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셈은 이 문제 유형을 홀짝의 문제라고 부르거든. 이 문제 유형을 홀짝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짝수였을 때 지수에 있는 값이 짝수가 있을 때 누군지 알려준 다음에 지수에 홀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 형태야. 일단 첫 번째 건 1도 아니어서 첫 번째 건 바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 먼저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없애면 어떻게 하라고? 지수에 마이너스 없애면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래서 2만 대입했더니 답이 8인가요? 네, 첫 번째 건 문제가 없는데 쌤이 홀짝의 문제를 부른다고 했던 거는 여기 숫자는 2라고 한 짝수인데 여기 숫자의 값들은 전부 다 1인가요? 여기 숫자들은 전부 다 3이고 죄다 홀수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1, 3 홀수만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짝수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짝수가 있어야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수의 값을 바꿀 생각입니다. 분수의 값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분모 분자 AX의 값을 곱함으로써 지수에 있는 값을 짝수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 거지? 그럼 곱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분수의 값은 앞에 거는 A2X승 빼기 1, 분자의 값은 A2X승 플러스 1인 것 같고요. 거기다 2만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바꾸겠습니다. AX승 곱했더니 A의 2X승 플러스 1이고요. 분자의 값은 A의 4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승인가? 거기다 2만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3인 거 같고 분자의 값 2 제곱했더니 4? 뒤에 게 누구지? 마이너스 2승이니까 2분의 1 역수인가요? 분모 분자의 2배 하겠습니다. 2배 했더니 6분의 분자의 2배 했더니 9인가요? 그러니까 답이 2분의 3이 답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이 책이 대표 유형 8번까지만 가지고 첫 번째 챕터를 끝내버리고 있나요 지금? 야, 가르치기는 겁나 쉽게 구성해놨는데 연습량이 너무 모자른데? 자, 지금 문제 유형은 시험에서 매우 많이 출제하는 문제 유형인데 내가 필요한 건 A분의 1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건 B분의 1도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양변에 A분의 1승 하려고요. 좌변도 우변도. 그럼 좌변에 A분의 1승 하게 되면 좌변값은 1.24가 될 것 같고요. 우변값은 100이라는 숫자에 A분의 1승이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지수의 값들은 양변에 B분의 1승을 함으로써 B분의 1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은 0.0124, 우변값은 100이라는 숫자에 B분의 1승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게 필요하잖아. 두 개를 어떻게 해야지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거지? 나눠야지만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러면 1.24는 0.0124한테 여기다 몇 배 해주면은 몇 배 한 개의 이 녀석이 나오는 거야? 100배? 그럼 나누기 하게 되면 좌변값은 나누기 했더니 100이 남을 거고요. 우변값은 100이라는 숫자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 값은 네, 1이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방금 풀었던 전의 문제들은 거듭제곱한 결과값이 누구예요? 거듭제곱한 결과값이 누구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 풀었다면은 지금은 거듭제곱의 값이 똑같다고 얘기했지 누구로 똑같은지 언급한 적이 없거든. 그런 문제는 보통 누구로 똑같다고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풀기 시작해야 돼. 그렇다면 출발할 때 4의 x승의 값은 k라는 조건, 3의 y승의 값은 k라는 조건, 12의 z승의 값은 k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필요한 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싹 다 x분의 1승, y분의 1승, z분의 1승을 하면 될 것 같거든.
첫 번째 건 x분의 1승을 했고요. 두 번째 건 y분의 1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 z분의 1승을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다는 걸 보이라고 좌변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값을 곱해야 되잖아. 곱했더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k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승이고요. 두 개가 똑같으려면 지수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연습한 거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 설명해 줘야 될 게, 네,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에서 고난도라고 써 있거든? 17번 문제가 A, B, C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고 2의 거듭제곱들은 13, 2의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듭제곱들의 값은 11. 근데 문제가 알고 싶은 값은 4의 2승, 4의 B승, 4의 C승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창의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값을 구하지? 내가 필요한 건 좀 이게 필요한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느낌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당신들 느낌은? 느낌을 말해봐. 어떻게 해야지 밑줄 친 값을 구하지? 느낌이 없어? 이거 제곱하면 나오나? 이거 한번 제곱 한번 해볼까? 앞에 거 제곱했더니 첫 번째 거는 제곱했더니 4의 2승, 두 번째 거 제곱했더니 4의 B승, 세 번째 거 제곱했더니 4의 C승이잖아. 그리고 누가 있지? 2 곱하기 두 개씩 곱해서 2배 해야 돼?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좌변값 제곱했으니까 우변도 제곱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누구지? 이것만 알면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누구란 얘기야? 뭐 하란 얘기야? 아, 이게 핵심이구나. A 플러스 B 값이 누구라고요?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B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C 플러스 A 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 2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2를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 2를 곱하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지워지겠네? 그럼 결국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네모값이 11이라는 얘기군요. 그럼 1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이해되신 거 맞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텝 3에 있는 문제들 중에 시간이 좀 남아 돌아서 선생님이 미리 풀어주는 게 어떨까를 방금 막 고민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그 중에 두 문제만 딱 풀어드릴게요. 아니다, 하나면 충분하겠다. 자, 마지막 23번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6월달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러지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총 1년에 3번을 출제하거든. 평가원은 딱 3번 고3 모의고사만 출제합니다. 나머지는 고2 모의고사고요. 자, 수능 출제 기관에서 수능을 출제하기 전에 올해 수능은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했던 이제 대표 문제야. 이 문제는 처음에 이게 2007년인가 출제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고전 아주 모든 책에 나와 있거든? 이 당시에 처음 출제했을 때 애들이 엄청 헤매고 힘들었던 문제야. 하지만 여러 번 학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문제로 둔갑하거든.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 C라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했고 주어진 조건은 이것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거든. 이것만 주어져 있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A, B, C 중에 누가 더 제일 큰지 대소관계 따져보라고 하니까 A, B, C를 관찰했어.
자, ABC를 관찰하고 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너희가 지금 ABC에 대해서 관찰해서 느껴지는 건 뭘 느꼈어요?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 것 같은데? A하고 B는 똑같은 게 혹시 있나? A하고 B가 똑같은 게 있냐고요? 근데 A하고 B의 값은 여기 뒤에 있는 값이 똑같은 거야? 맞죠? 그럼 B하고 C는 똑같은 게 있나? 아, BC는 똑같은 게 없어? 그럼 AC는 똑같은 게 있냐? 근데 AC의 값은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B하고 C의 값은 똑같은 게 없었거든? 근데 BC는 무슨 관계 있지? 네, BC의 값 역수관계 있다. 지수의 값에다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만 달아준 게 C의 값인 거죠? 그래서 BC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럼 니네는 대수관계를 먼저 세 개 동시에 대수관계를 비교하기 힘들 것 같고 두 개로 대수관계를 비교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누구하고 누구의 대수관계? 따질 건데. BC? BC는 대수관계 따지기 힘들어. A, B의 대수관계를 따져야 될 것 같고 공통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AC의 대수관계를 따지는 게 맞을 것 같거든? 자, 먼저 선생님은 A, B의 대수관계를 따지려고요. 그럼 A, B의 대수관계를 따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어차피 뒤에 있는 숫자는 똑같은 거잖아.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양수지 않을까? 왜냐면 m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연수라며. 자연수를 거듭 제곱했다며. 근데 자연수 만약에 3에 마이너스 4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1보다 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1보다 크려면 여기는 지수 n-5의 값이 양수여야 될 거야. 내 말 이해되시나요? n은 5보다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 m도 8보다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숫자의 n-5분의 1승의 값은 양수인 건 확실합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파란색 밑줄 친 두 녀석의 값은 양수값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것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대수관계 따졌으면 좋겠거든, 지금 바램은. 앞에 것만 대수관계를 따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m이라고 하는 숫자의 n-8분의 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뭘 알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게 큰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너희 생각엔 둘 중에 누가 더 큰 것 같아? 그럼 이걸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나? 네모한테 n-8 곱하기 n-5분의 1승을 해주면 1에다가 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여전히 1이죠. 1의 거듭 제곱은. 근데 가운데 건 뭘로 바뀌는데? m에 n-8분의 1승이에요? 마지막 건 뭘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얘가 1보다 크다며. 얘는 1보다 큰 숫자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이게는 누군데? 역수? 앞에 거 역수? 그럼 역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당연히 왼쪽 게 크겠네?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네, A가 더 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해서 관계 따지자고 지금? B하고 C? 아닌 것 같은데? 네, A씨에 대해서 관계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A씨라고 하는 녀석은 공통되는 게 지금 얘네가 공통되는 거였잖아? 그럼 뒤에 지금 밑줄 치는 것들은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해?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인 건 확실해? 네. 그럼 뒤에 것만 대해서 관계 따지면 되겠네. n이라는 숫자의 n-5분의 1이 큰지 n이라는 숫자의 마이너스 n-5분의 1 요거만 큰지만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더 클까? 아! 1보다 큰 거 맞아? 얘가 1보다 큰 거야? 네. 그럼 얘는 1보다 작겠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큰 거 맞아요? 그럼 A가 제일 큰 건 알겠는데 A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BC의 대소관계를 안 따질 수가 없네. 그럼 B하고 C의 대소관계 어떻게 따져? BC의 대소관계 어떻게 따지지? B라고 한 녀석은 이 지수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 역수를 취해야 돼? 이게 B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네. 그럼 B의 값 1보다 크겠네요? 근데 C의 값은 역수였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다고요? 네, B의 값이 더 크다고요? 네, 이거는 문제를 읽고 분석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해내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분석 능력이 떨어진 애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였거든. 이 당시에 출제됐을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출제됐던 문제를 또 공부함으로써 이제 쉬운 문제로 둔갑하는 거거든. 자, 이 정도면 선생님이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할 건 대충 다 설명한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20분 정도 남았고요.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까요?